나의 예민함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한 것이 너무 심해지면 긴장, 걱정, 불면에 이어 우울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뇌의 균형을 찾고 향상성이 잘 유지되면 보통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통찰을 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있어요. 근데 타고난 예민성을 잘 조절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이렇게 천칭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어린 시절에 부족한 환경을 경험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물론 아주 환경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꾸 이사 가야 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성인이 돼서도 자꾸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그 기억도. 자꾸 사람이 위축되고 예민해지죠. 그렇게 옛날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되고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Here and now.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집중하고 여기 걸 열심히 하면 되고 옛날 일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예민성에 휘둘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예민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거나 어떤 그럴 때는 집중을 하고요. 근데 평소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부모님이나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예민한 걸 줄이고 편안하게 해야 돼요. 현재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과다할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과도한 긴장, 불안이 있다면 긴장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를 감추고 숨기지 말고 자기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지 창의적인 생각, 대인관계, 가족관계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여기에 한 달 앞을 걱정하면 한 달치 걱정이 쌓이고 1년 앞을 걱정하면 1년치 걱정이 쌓이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 죽음을 대비한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앞일을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때 되면 다 바뀌어요. 우리 코로나가 생길 줄 알았나요? 그걸 미리 예측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알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특히 타임머신처럼 옛날로 내려가서 옛날 걸 자꾸 걱정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줌에 보이는 분들 보면 머리의 위치가 되게 똑바른 것 같긴 한데 이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머리 무게 달아본 적은 없으시죠? 머리만 무게를 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텐데 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kg짜리 쌀이라고 생각하죠? 꽤 무겁죠? 그걸 여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머리가 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머리를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치겼던다든지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머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근데 눈은 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눈과 입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보고 똑바로 못 보는 분들은 되게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똑바로 보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자기를 알아차릴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을 하거나 사람을 볼 때 항상 어깨 중간에 머리를 두고 똑바로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머리축하고 사람 요 목축이 어긋나 있으면은 여기 목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여기 목 디스크 걸리고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똑바로 이렇게 하고 컴퓨터도 하고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엄청 찡그리고 있어요. 여기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도 좀 부담스럽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데도 주름이 지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피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남의 표정과 말투에는 민감한데 정작 자신의 표정에는 신경을 많이 안 써요. 항상 부드럽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말투도 항상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뭐 택배 기사 아저씨라든지 항상 존댓말을 쓰고 존중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는 것보단 깨는 것에 집중하라. 깨는 게 일정하게 잘 유지되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편안해져요.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쭉 깨면은 잠도 아주 잘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은 아침에 일찍 제 시간에 정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7시 반이면 7시 반에 쭉 일어나고 6시 반이면 6시 반에 쭉 일어나고 그럼 저절로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안전기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안전기지가 되는 사람인지 누군지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 보면은 귀엽죠? 여기 강아지 그 다음에 테니스도 이렇게 치는데 반려동물이나 운동도 역시 아주 좋은 안전기지가 돼요. 자기의 예민성이 0이 되는 그런 안전기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예민해지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그 안전기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잘 만들어 놔야지 힘들 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트라우마의 가장 흔한 게 상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올 수 있어요.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고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안전기지가 있으면 그걸 함으로써 긴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에너지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너무 높은 분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다는 분들은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굉장히 크고 아주 빠른 분들이에요. 약간 조증기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높은 데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는 유튜브로 찍고 있죠. 이런 위험한 행동을 잘 하거나 쇼핑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는 무리한 투자, 과도한 소비, 도박, 음주, 약물, 또 외도 문제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은 막 돈을 빌려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막 돈을 엄청 쓴다든지, 또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외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런 에너지가 높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외도 문제까지 가면은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간 건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보면은 에너지가 높은 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런 문제 잘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결정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평가해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고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러 부엌에 왔는지, 양치질을 했는지,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이렇게 꼭 필요한 기억은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치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라든지 가족들이 대화하는 거는 너무 예민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잊어버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내용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자기가 몇 개나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들과 달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계 회복에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을 청해 봅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직장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게 왜 대인관계가 어디냐면 그 책에도 잠깐 제가 얘기 드리는데 주로 자기만의 생각에 좀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걸어보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내가 한 이야기에 이렇게 맞춰주고 이야기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대인관계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인관계를 하고 싶다면은 잘하고 싶다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해보세요. 마치 탁구를 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제 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보지 않은 딴 드라마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드라마를 얘기했으면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드라마 얘기 좀 더 해줄래? 드라마 듣고서 난 요런 게 재밌겠다. 나도 한번 보겠다.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말이 주고받는데 나 어제 드라마 봤는데 재밌었어. 근데 그래? 내가 읽은 만화책 얘기해 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걸 해야지 대인관계 회복이 되고 그것도 연습 많이 하면 늘어요. 그 다음에 저도 오세경 수영장에 빠졌던 경험 때문에 수영뿐만 아니라 물을 보면 가끔 숨이 차고 무서워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네요. 이런 분들 꽤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을 무서워한다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뿐만이 아니고 딴 걸 또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도 무서워한다는 거죠. 강아지도 유난히 어릴 때 강아지에 물렸는데 개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걸 계속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 아까 그 아쿠아리움에 간 여성분처럼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에 빠졌던 경험 때문에 힘들면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안 하더라도 수영장 근처에도 가보고 또 직접 수영을 안 하더라도 남들 수영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점차로 노출되면은 점차도 더 편해지게 됩니다. 피하지 말고 아주 작은 노출부터 점차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영장을 이용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겠습니다. 예민함을 낮출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많이 예민해졌을 때 자기 예민성을 낮추고 화가 날 때 화를 낮출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공놀이 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은 자기 예민하게 만든 그 원인 그런 뭐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괜찮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게 맞는지 자기한테 그거는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가장 맞는 것을 하면 좋아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강풍이 불었을 때 혹시나 집 창문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습니다. 제 통제 밖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뭐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에 대한 걱정 가진 분들 꽤 있죠. 근데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예기 불안이에요. 내가 그런 자연재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실제로 왔을 때를 대처를 하는데 오기 전부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그 걱정만 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걱정하는 일만 못해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가 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밖에 있는 것들을 잘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잘 고정을 시켜놔야 되겠죠. 근데 예기 불안을 줄여야 돼요. 미리 걱정을 한다든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지레 걱정을 하면은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언제부터 집필을 시작하셨나요? 집필은 제가 작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개월 만에 책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책이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집 밖에 거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휴가 때도 거의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나서 집필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 늘 만나는 작가님은 어떻게 자기 돌봄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매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죠. 하루에 한 50명 이상 만나는데 저는 근데 예민한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아주 워낙 또 이렇게 오래 만났고 오래 만나는 분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잘 알고 있죠. 그분들이 아주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저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도 치고 뭐 운동하고 주말에는 거의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에 깨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거의 1년 내 거의 6시 20분에 깹니다. 주말에도 6시 20분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거든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니까 잠을 무지 잘 자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사람들이 정말 잘 잔다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잖아요. 뭐 무슨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지만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은 이륙하는 순간 자기 시작해서 딱 착륙하는 시간 깹니다. 엄청 잘 자요. 그런 게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예민한 사람이 정신적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죠. 맞아요.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되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아까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도서명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정했는데 예민한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조현병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게 돼서 정신분열이 심해져서 입원했는데 환청이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환청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여기서? 꽤 있네요. 환청이라는 거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 환청이 들릴 때 고막이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보통 소리를 들으면 고막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 쾅 소리가 들리면 고막이 떨려요. 그래서 그 고막이 우리 뇌에다 진동을 전달해서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환청이 들릴 때 고막이 안 울려요. 고막은 안 울리는데 소리가 들리죠. 이상하죠? 그럼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릴까요? 고막에서부터 이 뇌 안에, 이 귀 안에 세방고리관이나 이쪽 중위에는 아무 신호가 없어요. 환청이 만들어지는 건 머리 안에 청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귀에서 거기까지 원래 소리가 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거예요. 환청은. 그래서 환청이라는 거는 주로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이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청이 들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노이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노이즈고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귀는 안 울려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환청이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죽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드려야 될 텐데 스님들이 면벽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면벽 수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경을 읊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경을 읽잖아요. 하루 종일. 이런 거는 일주일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없이 자꾸 자기 생각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환청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위의 자극을 자꾸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환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저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게 많은데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에 해당된대요. 소비 욕구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높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거든요. 자기가 에너지가 높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걸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이 된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얼마나 돈을 써야 되고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고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여기 좀 얘기를 하셨네요. 글을 쓸 때 가장 힘든 점은 일단 힘들어요. 이걸 글을 앉아가지고 쓰는 게 힘들고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몰두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리에 아니면 6시간 이상 써야 되니까 아주 힘든데 그 당시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지금 책이 이제 한 꽤 많이 나갔죠. 지금 책이 한 9만 권 정도 나갔는데 아마 이제 곧 10만 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좋은 게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라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이 있고 책을 읽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출판계에 있는 분도 만나고 뭐 문화계에 있는 분도 만나고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재밌었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에피소드는 코로나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코로나에 썼냐면은 코로나가 1월 달에 시작되면서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이제 사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침 이제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축하한다고 여기 왔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뭐 책이 뭐 이제 한 권 베스트셀러 된 거고 아직은 예, 좀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데 어쨌든 상당히 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여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서 그 한겨레 신문에 아마 다음 달부터 연재를 하게 돼요. 이런 주제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나중에 있으시면 또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네.